안녕하세요. 버블한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이 2023년도에 초소형 평수에서 약 900가구의 무순위 물량이 나왔었죠. 당시에 상당히 많은 어떤 관심을 불러 일으켰었는데 899가구, 계약률이 81%에 머무르는, 어찌 보면 당시에 초미의 관심사였던 둔촌주공에 대한 이 관심도보다는 계약률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둔촌주공 자체의 어떤 위기감도 팽배했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900가구 정도가 무순위가 나왔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둔촌주공에 엄청난 공을 들였던 건설사들, 현대건설, 롯데건설, HDC까지 합해서 둔촌주공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한 어떤 영업적인 이익을 받았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국내 최대 규모 둔촌주공이 효과가 없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현대건설이 23년 만에 영업적자를 찍고 있습니다. 2024년 연간 연결실적 잠정 집계 결과 영업이익이 무려 1조 2천억 정도의 적자로 집계가 됐다는 얘기죠. 2001년 이후에 23년 만에 나온 그런 어떤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 보면 현대건설이 굉장히 짱짱한 어떤 대형 건설사로서의 어떤 역할 충분히 감당을 해 왔었고요. 주류 이 건설사 중에는 가장 실적이 좋은 아주 단단한 건설사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 적자로 전환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을 주는 사건이고, 12,000세대 단군 이래 최대 어떤 재건축을 맡았던 건설사로서의 어떤 수익성 부분이 이렇게 1조 2천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냈다는 것도 굉장한 어떤 충격을 주는 어떤 뉴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여파로 인해서 현대건설이 최근에 한남 4구역 재개발 사업 업계 1인 삼성물산하고 2파전을 벌인 결과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큰 표 차이로 밀리는 바람에 좀 체면을 구겼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역시 둔촌주공 그리고 은평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이 각각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공사를 중단하면서 굉장히 내용을 많이 겪었었죠. 이런 어떤 이력이 결국은 한남 4구역 수주를 따오는데 불리하게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금 둔촌주공은 결국 입주까지 지금 11월 27일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1월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아주 강력한 입주 프리미엄을 가지고 강동구 전체의 어떤 아파트 시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금 둔촌주공 이 전세가도 지금 위태위태한 지금 상황이고요. 21억에서 22억 정도 되는 30평대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한 10억 정도,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전세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이는 바로 매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들은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둔촌주공 잔금대출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총 최대 3조 규모의 대출 수요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하죠. 5대 은행이 앞다퉈서 이 대출 증가액을 확보를 하면서 1조 5천억 정도로 대출 수요를 지금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1조 5천억 정도가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찌 보면 이금융권까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파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각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3천억 정도, 그리고 농협 역시도 2천억 정도, 그리고 우리은행 역시도 기존 이 대출 금액에 비해서 1천억 정도를 추가 배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은행들이 이렇게 대규모 단지에 대출 경쟁, 치열한 경쟁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건 어떻게 해서든 대출 규모를 늘려서 예대 마진 늘려가지고 은행에 최종적인 어떤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목표가 있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3조 정도의 대출금이 투여가 된다고 해서 과연 둔촌주공의 앞으로의 아파트의 가치가 수직 상승할 수 있을 거다? 물음표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 지금 강동구 전세가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고덕 롯데캐슬 베네르체 같은 경우는 7억 9천이 떨어지고 있어요. 거의 55% 이상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고덕 주공 9단지 역시도 6억 3천,
61% 하락하고 있는 추세. 고독 아르테온 역시도 5억 1천만 원, 42% 정도 하락하는 추세. 이렇게 강동구 전세가가 전체적인 어떤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그만큼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출혈 경생.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빨리빨리 모셔서 이 자금에 대한 어떤 회전력에 대한 이 담보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세 수요도 아파트 전세 수요는 계속적으로 지금 하강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비아파트 부분의 월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강동구 전세가가 약세를 면치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강동구 매매가, 이 전세가 약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프라자 3억 8천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명일 중앙하이츠 역시도 3억 2천 하락, 삼성 광나루 역시 3억 2천 하락, 둔촌 프루지오 역시도 3억 1천만 원 하락. 3억 원 이상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가는 10억 원 이상 하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뚜렷한 하락 지표를 이 강동구 집값이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둔촌주공이 앞으로 매매가나 전세가 상당히 입주 프리미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가기는 조금 위태위태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서울의 재건축 자체도 뭔가 입주하면서 강력한 어떤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역시 재건축도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엉망진창이죠. 집주인들이 격앙이 터질 정도로 터질 게 터졌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데 역세권 내 집이 비역세권 된다고요? 이런 어떤 말이 나올 정도로 통합 재건축 자체가 이거 완전히 입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요. 이런 어떤 갈등들 또 이후에 추가 분담금 역시도 어마무시하게 원가 자체가 올라버리니까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공사 중단, 공사 연장 등등등등 이어지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어떤 분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 서울의 재건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는 말이 거의 폐기가 될 정도로 상당히 위기 속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경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촌, 삼본, 중동 분담금 폭탄에 손사래를 친다는 얘기. 우리 안 할게요. 절대로 안 할게요. 재건축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담금 폭탄이 어마무신 굉장한 어떤 위기감을 주고 있고 33년 만에 시동 걸었지만 여전히 제재라는 얘기고요. 속도전을 통해서 뭔가 좀 그래도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쪽으로 좀 우회해서 가자는 어떤 의견이 나와도 역시 지금 이 경제 자체의 어떤 펀더멘털이 약해지고 계속적인 어떤 미국발 이 변수가 터지고 있으니까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설사는 분양을 못해. 왜?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역대급 분양 쇼크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계속적인 어떤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하는 그런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벼랑 끝에 몰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공급 한파를 공급 한파는 조금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악성 미분양으로 지금 아파트들이 텅 빈 불 꺼진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게 공급 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집값이 다시 상승할 거라는 그런 어떤 이 관점은 조금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미분양 쌓이고 분양 지연에 재무 부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 건설사의 입장. 그렇다면 과연 공급이 절대적으로 지금 서울에서 부족하다는 소리.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들여다보면 좀 맞지 않는 소리다. 아파트는 지금 미분양 위기에 놓여 있고 서울 아파트 지금 요새 무순위 물량 쏟아져 나오는 거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죽신이라는 말은 이제 한두 달 상간에 완전히 삭제가 순삭이 되어버리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분양 불패 옛말이란 얘기예요. 알짜 입지 단지도 이제 미분양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게 그냥 부동산 자체였던 이런 수요 공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대외적인 어떤 부분, 미국 국채 10년물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환율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자체가 이거 안정되지 못하면 부동산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중장기, 단기 모든 미국 국채가 지금 4.6%까지 살짝 지금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마 5%, 6%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트럼프의 이 관세 부분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부터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를 건데 최종적으로 65%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유예안 때문에 조금 환율이 살짝 내려앉은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 아마 다음 달부터 본격 미국의 이 관세 정책이 시동을 걸게 되면
또 환율은 뭐 어마무시 다시 반등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틱톡 금지가 75일간 유예가 돼서 뭔가 이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전망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미국의 관세 정책 자체가 분위기 봐가면서 뭔가 엑셀을 밟을 때는 확실하게 밟고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을 때는 좀 솔솔 밟으면서 어떤 접근하려는 그런 어떤 정책인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은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안심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뭐 분위기도 조성이 되는데 이게 좀 안심은 이르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들이 깔리고 있어요. 트럼프의 보편관세 유예는 하반기 시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게 2월 달 들어서 중국에 대한 미국발 관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멕시코, 캐나다는 이미 25% 관세를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상이 걸린 건데 한국은 어느 정도 한두 달 정도 시간을 벌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임라인이 있는 건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환율 부분인데 지금 1437원까지 오늘 왔네요. 근데 이게 하루 사이에 완전히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어쨌든 환율과 금리라는 두 가지의 어떤 샌드위치에 꽉 끼어 있는 한국 부동산 시장으로서는 굉장한 어떤 변동성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다. 환율은 결국 들썩이는 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가능성 높겠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 지금 2달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계속해서 고점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 신축, 특히 분양가가 안드로메다 고점에 물려 있지 않습니까? 반대적으로 구축은 끊임없이 하락 이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두 지점은 합치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신축, 구축 손잡고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건설사도 환율 10% 오르면 건설업 0.34% 원가 부담이 있고요. 수입 의존도가 어땠거나 저땠거나 높기 때문에 공급망이 확대돼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공사비 급증 또 심지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미분양 적체 하도급은 공사했지만 대금 못 받는 이 완전 돈맥경화 현상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역 건설사 연쇄부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PF 위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대출 512조, 결국 건설사와 물려있는 제2금융권 부실 20% 정도 넘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스란히 또 금융권 쪽으로 이 위기는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뭉칫돈 빨아들이더니 부동산 올인했는데 2금융권 그 빌려줬던 돈 전혀 받지 못하는 완전히 깡통 대출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PF와 부동산은 직결될 수 있다. 아파트 시장은 직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매수 심리에는 거의 폭격하는 양상이 될 것 같고요. 봄 이사철까지 꽁꽁 묶일 가능성 높습니다. 하나는 기준금리 동결까지 했기 때문에 이 매수 심리는 기본적으로 자금 회전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 높죠. 결론적으로 부동산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계추다. 환율 상승, 그러면 원가 상승하죠. 건설사 자금 압박받죠. 2금융권 정가가 되죠. 부실 폭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심리 당연히 악화가 되고 집값 그대로 직격받게 돼서 거의 하락이 아닌 폭락까지도 이를 수 있는 버블 붕괴의 위기에 충분히 처할 수 있는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갤거죠. 부동산은 정말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심리 자체가 어떤 호재도 만날 수 없는 정말 절벽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환율, 원가 상승, 건설사 이 실적 악화, 자금 압박받게 되고 2금융권으로 전가가 되고 부실은 폭증하고 부동산 심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처하게 된다면 집값은 정말 정상적인 궤적으로 순식간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대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가능성 높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반분 한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